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1주차 2차 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1주차 1차 시에 때 소개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차근차근 좀 교재의 내용을 살펴갈 텐데, 1장은 전체적인 그죠? 어떤 생활 속의 통계의 어떤 내용이나 그 다음에 용어 이런 설명을 해서 그죠? 개략적인 설명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게 했던 내용에 이제 부족한 부분도 나중에 좀 보충해서 할 텐데, 그죠? 먼저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과 통계학이라 되어 있죠. 자, 보시면은 교재를 이어가시면은 처음에 생활에서 관측과 전망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죠? 음, 우리가 보면 날씨도 있잖아요. 그죠? 날씨도 사실은 뭡니까? 미래를 갖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아니죠. 뭐, 비가 올 확률, 뭐 20%, 뭐 30%, 40% 이렇게 그죠? 저 통계 자료, 확률을 이용해서 날씨를 제공하죠. 그래서 이것도 그죠? 지난 자료를 바탕으로, 잠시만요. 이것도 보시면 날씨도 그죠? 지난 과거의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사실은 추측이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도 마찬가지죠. 자, 투자도 어떤 그 자기가 그죠? 어떤 기업에다 투자를 하면은 이 기업이 성공할 것인지 또는 그죠? 문을 닫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들도 그죠? 다 어떤 확률이나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스포츠도 그죠? 아주 그죠? 스포츠 요즘 보시면은 뭡니까? 그, 그 있죠? 수비도 뭡니까? 시프트 수비를 해서 그죠? A라는 타자가 들었으면은 A라는 타자는 쳤을 때 그죠? 대부분 타구가 뭐 2루로 가더라. 그러면 2루 쪽으로 이제 수비를 강화시켜서 그죠? 3루는 비워놓죠. 그죠? 2루 쪽으로 수비를 강화시키고 이런 어떤 뭡니까? 확률, 통계자를 이용해서 선택적 수비도 많이 쓰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스포츠는 거의 뭡니까? 요즘은 이제 그죠? 거의 통계가 그죠? 실험적 통계죠. 실험 통계. 실험 통계라는 것은 이제 계속 타율을 섰을 때 안타를 몇 개 치느냐, 또는 이 사람은 이 타자는 그죠 타구가 어느 쪽으로 많이 가느냐는 통계 자료를 갖다가 쭉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크지나마 그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도 이제 조금씩 그죠 의외성을 잃어가죠. 뭐 이제 뭡니까? 자, 그다음 정치는 뭐 더 할 나위 없겠죠.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사전 조사를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될 사람들 그죠? 예측을 하면 거의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정치 이것도 그죠? 어떤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거의 뭡니까? 누가 당선될 것인지를 그 예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날씨, 투자, 스포츠, 정치 이외에 기타 여러 가지들은 그죠? 모두 다 통계적 자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보시면 그죠? 음, 기상 분석 여기 이제 기상이죠, 그죠? 여기 이제 기상에 대해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스포츠죠, 그죠? 뭐 타율 같은 거, 그죠? 여러분들 스포츠 앞에 이야기했듯이 그 자료가 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는 이제 보시면 기업의 가치를, 그죠? 이래 그래프나 수치적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기업이, 그죠? 성장할 것이다. 또는 뭐 못 할 것이다. 거기 이제 예측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정치상에 대해서도 그죠 우리가 사전 조사를 통해서 뭐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얼마냐, 뭐 신뢰 수준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이 이제 신뢰 수준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5장하고 6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5장하고 5장 6장이죠, 그죠? 이제 표준 정도 보니까 거기서 배우게 됩니다. 거기 배우게 되면 이제 여기에 대한 개념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절에서는 이제 통계와 이제 통계학, 이제 의사결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통계라는 정의가 이제 밑에도 하나 나오지만은 이제 나옵니다. 자, 보시면 통계라는 것은 일상생활이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자료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일정한 체계에 따라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자료가
이런 자료를 갖다 모았으면, 그죠? 그 자료는 일종의 집합에 불과하다 아닙니까? 집합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 자료를 이제 평균을 구한다든지, 분산을 구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죠? 수치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통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대한 정의를 했고, 나중에 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죠?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그냥 뭐 이야기 드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죠? 이제 분석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통계는 그죠? 어떤 데이터를 먼저 수집하죠. 수집하고 그 다음에 집계 및 표현을 하죠. 통계 분석을 합니다. 통계를 갖다가 수치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 수치를 그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이제 통계학 밑에 보시면 나오죠. 통계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그 통계라는 것은 뭡니까? 수치로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이것을 토대로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학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해서 이제 미래를 어떻게 자기의 선택을 어떻게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계학은 뭐 다시 보시면 그죠? 통계학은 밑에 보시면은 수집 방법 뭐가 됩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이냐, 데이터를. 여기 이제 자료도 제가 보충 자료로서 이야기할 겁니다. 보충 자료에 그죠?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이냐. 그 다음에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분석을 사용할 것이냐. 그죠? 그다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어떤 설명이 가능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분석이 됐으면 뭡니까? 거기다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결과를 토대로 내린 결론은 어느 정도에 신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신뢰도라 그러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이냐. 이건 표본으로 할 것이냐, 전체를 할 것이냐.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어떤 분석을 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의 어떤 당선 이런 관계 할 것이죠. 그 다음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어떤 설명을 할 것이냐. 이제 여러분들 뭐 지역별로 그죠. 투표율에 따라서 어떤 무슨 지역은 누구를 선호했고 어떤 지역은 무슨 했고 그죠. 이 결과를 이제 분석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 이 신뢰도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냐.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여러분들 주로 대통령 선거에 보시면은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자, 이 모집단을 그죠? 표본을 통해서 이제 모집단을 이렇게 이제 그죠? 분석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모집단을 통째로 분석하면 제일 정확하죠. 그죠? 근데 모집단 전체를 우리가 조사할 수 없을 때가 많다니까 이럴 때 이제 표본을 통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모집단을 이제 분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른 학생에 비해 월 생활비를 많이 쓰는 편인가? 문제점은 그죠? 그 다음에 현재 받는 아르바이트 급여는 다른 직종에 비해 덜 받는 것인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 것이냐? 이런 거죠. 문제점을 한번 가정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모집단이라는 것은 전체 집단이죠. 용어입니다. 모집단이라는 것은 통계적인 연구 또는 조사 대상에서 관측되는 객체로 된 집단 전체입니다. 전체 집단입니다. 그러면 다른 학생에 비해서 월 생활비를 많이 쓰는 편인가? 그러면 전체 집단은 뭡니까? 대학생 전체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밑에 보시면은 대학생의 월 평균 생활비는 모집단인 경우입니다. 남녀 대학생 전체의 월 생활비를 다 조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 전체의 시급을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요 지금 모집단은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선거 당선자, 유권자 전체 후보 지지도를 조사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학생의 월 평균 생활비를 조사하기 위해서 남녀 대학생들 다 어떻게 그죠? 모아서 생활비를 조사를 할 수 있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도 마찬가지죠.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청소년을 다 모아서 그죠? 다 모여 해서 그죠? 거기에 대한 이 평균 시급이 얼마야 해서 계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 당선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선거 사람들 뭡니까 다 집합해 해서 그죠? 누구 찍었느냐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집단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전체를 다 이걸 전수조사라 그러는데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그죠? 표본이다 말이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작점은 모집단이라는 것은 전체 집단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전체 집단은 이러한 그죠? 것들이 모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통계청에서 이제 5년마다 그죠? 5년마다 이제 인구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통계청에서 5년마다 알바생을 모집해서 직지마다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이런 갖다 이제 그죠? 센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그죠?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그죠? 표본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를 조사한다는 것은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경우 거의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돈이 많으면 하면 되겠지만 그죠? 이 많은 시간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구를 전체 조사한다면 조사하는 기간이 그죠? 새로운 인구가 막 또 태어나고 또 사망하고 그렇겠죠. 그러면 그 뭡니까? 그 전체 인구가 정확하게 하지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비용도 뭡니까?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죠?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겠죠. 그래서 이 전수조사라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이론상으로 전체 집합이지만은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이제 봤을 때 이 특성을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니까 표본 추출이 필요하죠. 이 샘플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다 조사하지 않고 부분 집합으로서 샘플링을 통해서 모집단의 어떤 특성을 이제 조사하는 것이 바로 그죠. 우리가 통계학을 배우는 어떤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집단은 전체 집단이죠. 선택된 구성단의 일부입니다. 그죠? 즉 말해서 부분 집합이죠. 부분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 집합이 또 크면 클수록 더 신뢰도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 적정선에서 그죠? 비용과 시간을 따졌을 때 얼마의 표본을 갖다 해야 되는지는 또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게 모집단입니다. 전체 집단. 그 전체를 다 조사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몇 개 뽑아서 이 표본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전체에 이제 추측하는 거죠. 추측해서 이런 대통령 선거 생각하면 되겠죠. 대통령 선거에 유권자가 이렇게 많은데 지역별로 그죠? 몇 개만 표본을 추출하죠. 그럼 이 표본 추출해서 뭐가 됩니까? 누굴 찍었느냐 조사를 해서 보니까 그죠? A 대통령이 표가 높더라. 그러면 A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대통령 선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술 통계학과 추측 통계학이죠.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죠?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을 추측하는 이런 추측 통계학. 기술 통계학은 그냥 일반적인 그죠? 평균 분산 이런 걸 통해서 그죠? 자료를 분석하는 그러한 통계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술 통계학은 말 그대로 그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게 되겠죠. 어떤 뭡니까?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해서 이 표본에 대해서 그죠? 평균도 구해보고 분산도 구해보고 표준 편차도 구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그래프도 그려보고 그 다음에 표본 분포도 그죠? 구해보는 이러한 과정들을 뭐가 보냐니까 기술 통계학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료로부터 이러한 뭡니까? 수치적인 어떤 뭡니까? 형태로 자료를 정리하는 걸 갖다가 기술 통계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수라는 것은 그죠? 아까 보면 모집단 있죠?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수라는 것은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가 됩니까? 모평균이 있겠죠. 모평균.
모평균, 그 다음에 모분산 등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모수라 그럽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그죠? 모평균을 알고 싶을 때는 전수조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전수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인구 센서스 이럴 때는 그죠? 인구의 정확한 어떤 형태를 알기 위해서는 인구의 5년마다 그죠? 인구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균, 분산 등은 또 조사할 필요가 있겠죠.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센서스 조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수는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추측 통계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죠? 자, 이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전체를 우리가 조사할 수 없죠. 그래서 표본 통계량을 가지고 표본 통계량이라는 것은 보시면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했죠. 전체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표본을 통해서 얻은 뭡니까? 자료 있죠. 그럼 표본의 평균이 있고 표본의 분산 등이 있겠죠. 이것을 표본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표본 통계량을 통해서 모수를 이제 추측하는 거죠. 모집단의 특성인 모수에 관해 통계적으로 추론하는 절차를 그죠? 뭐라 부르냐니까 추측 통계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술 통계학은 그냥 자료를 뭡니까? 수치적으로 분석하는 거고 추측 통계학은 모집단을 추측하기 위해서 표본을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표본에 대해서 뭐가 됩니까? 평균이나 분산, 표준분차를 해서 모집단을 추측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추측 통계학, 통계적 추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통계학 영역 분야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한번 했죠. 그죠? 앞에서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앞에서 했는데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그죠? 어떤, 그죠?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계적 자료를 통해서 추측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학, 그죠? 새로운 의학 제품 개발한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여러분들 1상, 2상, 3상, 임상 실험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1상, 2상, 3상 이런 거 할 때도 환자들에 대해서 약물을 투여했을 때, 그죠? 통계적 자료를 통해서 이것이 효과가 있는 약품이다. 또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데도 통계적 자료가 사용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프로야구나 축구 이런 것들은 그죠? 그것이 뭡니까? 특히 야구는 완전 통계적 그 뭡니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스포츠가 되죠. 그 다음에 2012년 기준으로 이제 통계로 보는 이제 서울의 하루인데, 이거는 뭡니까? 참고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별 라면 소비량 12년 기준이죠. 그래서 지금 라면이 그죠? 외국에 지금 아주 지금 사이 더 인기가 많고 더 많이 팔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 교재 1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 영역이 그죠? 거진 좀 이렇게 뭐 전체적인 용어나 뭐 의미 설명에서 간단했는데 요걸 다시 한번 제가 간추려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다시 이제 복습한 생각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1장 생활성의 통계학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통계라는 것은 일상생활이나 분석하고자 하는 여러 현상에 대하여 관측한 자료를 일정 체계 또는 숫자로 요약 정리하여 나타낸 결과를 통계라고 한다. 전국 투표율이라면 그죠? 뭐 몇 퍼센트, 중국 투표율 60%, 뭐 70%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숫자로 요약된 거죠. 각 시도별 투표율, 그 다음에 당선자 성별, 나이별, 학력별 정리한 자료는 다 통계 자료이겠죠. 그래서 이제 체계, 일정한 체계 또는 숫자로 요약 정리된 결과를 통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구 선수의 평균 타율은 3할 이라면 그죠? 뭐 10개 정도 됐을 때 그죠? 뭐 3개 정도 치면 그런 3할 타율을 하자. 그 다음에 강속구에 강하다 이런 것도 하나의 그죠? 통계적 자료에서 나오는 거죠. 강속구에 강한지 안 강한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통계적 자료를 보고 하는 겁니다. 자료를 요약하는 기초적인 통계를 기술 통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술 통계는 숫자로 앞에 한번 했습니다. 숫자로 표시하는 방법, 즉 평균, 표준 편차,
중위수, 책임값 등이 있고 그림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그죠? 막대 그래프, 원 그래프, 끝근성 그래프 등이 있다. 요거 앞에 우리 금방 앞시한 거 기억나시죠? 기술 통계는 주로 숫자를 통해서 아까 그림도 그리고 표도 그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추론 통계는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을 이용하여 표본의 특정 값을 계산하고 이 표본의 특정 값을 근거로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한다 그랬죠. 추론하는 것을 추론 통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통계학이라는 것은 통계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수집, 정리, 분석하여 올바른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학문이다. 앞에 이제 도표로 해가지고 우리가 표시했을 겁니다. 기술 통계로 얻어진 측정값을 이용하는 방법의 학문을 기술 통계학. 이 통계는 아까 수치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하고 도표로 표시된다 그랬죠. 추론 통계로 얻어진 측정값을 이용하는 방법의 학문을 추론 통계학이라고 됐습니다. 학문이니까 그죠? 되죠. 자, 통계학은 주로 그죠? 수리 통계학. 수리 통계학은 이제 수학적인 어떤 그죠? 적분도 나오고 시그마도 나오고 이런 방법적으로 계산하는 통계학이고 응용 통계학은 어떤 실험 통계학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죠. 수리 통계학은 통계학에서 논의되는 기본적인 이론을 다루며 예를 들어서 확률론, 추론 이런 것들 있죠. 해당되고 응용 통계학은 수리 통계학에서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실험하는 거죠. 실제 자료를 분석, 응용하는 방법. 여기 보시면 표본론, 회귀 분석, 분산 분석 들어봤죠? 자료가 3개 이상의 자료를 분석하는 거. 범주형 자료 분석, 시계열 분석, 다변량 분석 등이 그죠? 응용 통계학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것은 이제 수리 통계학이 되겠죠. 응용 통계학은 이제 조금 이제 대학원 과정이나 그런 쪽에서 많이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통계학의 기본 용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집단은 통계적인 연구 또는 조사 대상이 되는 관측 가능한 개체로 집단 전체를 의미한다. 우리 앞에 했죠. 자, 이 집단 전체는 유한의 모집단. 우리나라 인구는 유한이니까 그죠? 만약에 대통령 선거할 때 모든 유권자는 유한 모집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무한 모집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수치적으로 무한 모집단에 대해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전수조사를 센서스라고 이야기했고, 그죠?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고 있고,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집단으로부터 일부분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을 뭡니까? 표본 추출이라고 하며, 우리 표본 추출 배웠죠? 표본 추출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데이터 또는 관찰된 값을 표본, 샘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모수라고 하나죠. 우리 모수는 뭐였죠? 모수는 뭡니까? 모수는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죠.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뭐랬습니까? 수치라 그랬죠. 수치.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그죠? 모평균, 모분산 이런 게 있다 그랬죠. 모평균, 모분산 이렇게 이제 뒤에 가면 이제 6장에 가면 모평균, 모분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6장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죠. 자, 표본이라고 이야기했죠. 관심의 대상이 되는 관측값 또는 측정된 값들을 일부분을 의미하며 모집단에서 선택된 모집단의 부분 집합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 모집단이 되겠고 여기서 샘플링 조금 뽑아낸 게 이쪽으로 이제 표본 이제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집단에서 추출한 일부분의 데이터만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알아내는 연구방법이 필요하면 이것을 통계학을 공부하는 목적이라고 했죠. 우리가 모집단은 실제로 뭐가 됩니까?
전체를 조사할 수 없는 집단이다. 그래서 일부 표본을 통해서 우리가 조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야기했죠. 대통령 선거를 예측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모집단은 한국인 유권자 전체가 되겠죠. 이거 전체 다 조사할 수 없다 그랬죠. 지역별로 유권자 일부를 조사하는 것을 표본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통계를 공부하는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교재에서는 빠져 있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데이터 형태는 그죠? 범주형이 있고 숫자형이 있습니다. 숫자형 중에서도 이산형이죠. 이렇게 이산형이 있고 연속형이 있고 그 다음에 범주형에는 언어로 된 것이 있고 이 언어를 뭡니까? 코드화시킨 이렇게 코드화시킨 형태의 자료가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범주형 데이터는 숫자 대신 언어로 설명된다. 즉 말해서 차량의 종류, 승용차, 트럭, SUV 이런 거 다 뭡니까? 언어적 수치가 아니죠. 그죠? 자, 언어로 된 것을 우리가 범주형 자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범주형 자료를 이제 코딩을 이용해서 범주형 자료 숫자로 표시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뭡니까? 우리가 1번 누르려면 현금이고 2번 누르려면 개인수표고 3번 누르려면 신용카드고 4번은 선물카드다. 이거는 뭐가 됩니까? 범주형이죠. 즉 언어죠. 그래서 언어를 단지 숫자로 대응한 것은 이거는 뭡니까? 숫자형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불 수단을 숫자로 코딩한 예입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그 데이터가 숫자형 데이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숫자라는 것은 수학적인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덧셈 뺄셈 했을 때 그죠? 어떤 수학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3 빼기 2에 대해서 신용카드 빼기 개인수표가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죠. 또 선물카드 빼기 개인수표가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죠. 이런 것들은 범주형 데이터입니다. 범주형 데이터에 단지 숫자를 대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숫자형 데이터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숫자형 데이터는 어떤 것을 세거나 측정하거나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들이 그죠? 숫자형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측정 수준에 따라서 자연적인 순서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yes, 아니요. 따라서 이제 그러면 자연적인 순서가 없는 것 같으면 그죠? 명목형 데이터입니다. 뒤에 다시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있다 그러면 척도가 가능한지, 척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0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순서형 데이터고, 그 다음에 0의 의미가 있냐 그러면 0의 의미가 있으면 비율형 데이터고 없으면은 구간형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아래에서 자세히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목형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설문을 수행할 때 명목형 데이터가 얻어집니다. 자, 지난달 보험을 청구했는가? 예, 아니요. 두 개 중에 하나죠. 이제 명목형이죠. 명목형은 이름이라는 얘기입니다. 핸드폰 이용 통신사는 SKT, KT, LG 플러스 기타. 이거는 뭡니까? 그냥 이름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명목형 데이터라고 그러고 이런 측정을 명목 측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순서 측정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설문을 수행할 때 순서형 데이터를 넣게 된다는 얘기죠. 어떤 크기의 자동차를 주로 운전하는가? 대형, 소형, 경차에서 순서가 정해지죠.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나? 자주, 때때로, 드물게 사용하나? 이제 어느 정도 그죠? 순서가 정해지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순서 측정 또는 순서형 데이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이제 구간 측정인데, 자, 구간 측정은 여러분들 아마 많이 해봤죠. 여러분들 고객조사, 만족도 조사할 때 주로 이제 숫자를 대응해서 하는데 이때는 의미는 뭡니까? 임의적이며 0값의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 다시 보겠습니다. 자, 4등급하고 6등급의 차이는 7등급의 9등급의 차이와 동일하다는 얘기죠. 즉 말해서 이 구간 측정에서는 구간의 어떤 그 크기는 정해지지만은 이 구간의 비율이 그죠? 정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밑에 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떤 서비스를 8로 평가한 고객이 4로 평가한 고객 비해서 2배 만족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경우죠. 여러분들 강의 평가할 때 그죠? 강의 평가가 4 놓은 사람하고 2 놓은 사람을 비교할 때 이 4 놓은 사람이 이 2 놓은 사람보다도 강의를 2배 더 잘했다. 2배 더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구간 측정은 되지만은 이런 뭡니까? 비율을 통해서 몇 배 됐다 이렇게 그죠?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할 수 없는 구간 측정을 구간 측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0이라는 의미가 0이 있다는 이야기는 비율로서 0이 있다는 말은 그죠? 0, 1, 2, 3, 4 하고 또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이제 0이 의미가 있으면은 비율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0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는 비율의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평균 계산이나 수학적 계산은 가능하지만은 비교해서 그죠? 니는 몇 배보다 더 크다. 즉 고객 서비스 8로 한 사람하고 4로 한 사람 비교했을 때 그냥 8로 4로 했다는 어떤 그죠? 어떤 평균이나 이런 수학적 계산을 할 수 있지만은 이 두 배로 했다, 세 배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0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구간 측정을 우리가 오늘 구간 측정이라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에서 0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구간 데이터의 핵심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간 데이터는 0이 의미가 있냐 없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죠. 자, 대학에 진학할 고등학생들은 수학 공부를 필수로 해야 한다. 하나를 고르시죠. 그러면 그렇다, 그렇지 않다 했을 때 그죠? 요 두 사이에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가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고 그렇지 않다가 5명이 돼서 그렇다가 그죠? 더 많은 수학 공부를 했다고 비율로서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마케팅 교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최악이다, 부족이다, 보통이다, 양호다, 탁월이다. 이것도 뭡니까? 어떤 평균을 통해서 양호한 사람이 10명이고 뭐 여기 뭐 20명이 돼서 그죠? 강의 교수가 두 배를 더 잘했다 안 잘했다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비율 측정입니다. 자, 비율 측정은 이제 그죠? 0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비율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의 존재로 데이터의 비율이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 200만 달러를 그죠? 가진 자료하고 100만 달러 가진 자료는 두 배가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두 배가 늘어난 거죠. 이처럼 뭡니까? 비율이 정확하게 이렇게 수치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이러한 자료를 비율 측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비율은 데이터라 해서 0이 반드시 관찰될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신생아의 몸무게는 0이 될 수가 없죠. 하지만 비율 데이터가 맞죠. 예를 들어서 8파운드 신생아는 6파운드 신생아에 비해서 33%더 무겁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0으로 표시할 수 없지만은 0의 의미를 가지는 자료들을 비율 측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율 측정은 0이 절대적 기준 척도라는 점에서 이 구간 측정하고 차이가 됩니다. 구간 측정도 수치로 표시되지만 이거는 서로 비율을 뭐니까 따져서 설명할 수 없고 즉 0의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고 비율로서 그죠 서로 비교할 수 있을 데이터 이거는 0의 의미를 가지는 데이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이제 모을 때도 그죠 종류별로 저렇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참고로 여러분들은 온도 할 때 그죠 주로 이제 절대 온도 켈빈이죠. 켈빈 온도를 사용하는데 공대 하시는 분은 많이 공대에 있으신 분은 잘 아시겠는데 켈빈 온도는 섭씨하고 화씨하고 달리 비율 측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켈빈은 비율 측정이지만은 섭씨와 화씨는 뭡니까? 구간 측정이라는 것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켈빈 온도는 그죠 분자 진동에 따라서 0이 분자 진동이 멈추는 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0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하지만 섭씨 온도는 0은 단지 편의적인 것입니다. 즉 말해서 30도가 15도에 비해 2배 높은 온도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섭씨 화씨는 말 그대로 따지면은 뭐가 됩니까? 구간 측정의 자료다 생각하시고 켈빈은 비율 측정의 자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장 있죠. 생활과 통계학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좀 했고, 그 다음 앞으로 배우게 될 기본적인 용어를 이제 조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 교재 내용을 이제 보셔도 되겠고, 교재 내용에 보시면 이 자료의 측정이 조금 부족한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자료를 측정할 때 자료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그죠? 조금 추가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했으니까 여러분들 노트나 교재에다가 그죠? 요걸 잘 정리해서 붙여놓고 이렇게 뒤에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1주차 그죠? 2차시 수업도 다 이렇게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2주차에 그죠? 2장으로 들어가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고 다음 2주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